자, 겸공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중요한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왜 안 해? 다시.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네. 남양주시 화도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강한 누님들 오셨네요. 얘기하는데 강한 누님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똑소리가 나서 그렇지 매우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친절한 분들에서 오늘 있었던 일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이요. 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왔어요. 안 나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경호 행렬 속에 호송차 탁 타고 헌재에 나왔더라고요. 왜 나왔을까요? 저는 어제 그 폭동 사태 예. 서부지법 난동 폭동 사태에 고무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나의 지지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네. 예, 지지자들한테 나와야지. 얼굴을 보여주었다. 예, 일단 얼굴 보여주고 예. 마음속으로는 뭐 감사의 뜻도 표하고 예.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 심적 동기가 네. 예, 김현 그렇게 의원님. 봤습니다.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조사받으러. 네, 거부하고 있죠.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의 정당성을 예. 피력하겠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 나오니까 네. 그 지지자들에게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병원에 갔다고 하니까 네. 예약을 미리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공수처가 그 방문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 가 있는 바람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병원으로 갔으니까 병원을 가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수도 있고요. 두 예. 가지. 수사는 피하겠다. 네. 근데 헌재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은 했나 봅니다. 뭐 백약이 무효 아닌가요? 네. 일단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입법부를 침탈했어요. 그리고 지지자를 선동해가지고 사법부를 습격했습니다.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다 국민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오늘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부정선거 그거 음모론 아니야. 그 얘기를 헌재 가서도 하더라고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 윤석열의 그 뇌지도 네. 머릿속에는 이만큼이 그 부정선거 예. 그리고 이만큼이 반국가 세력 민주당 척결 예. 거기에 중심에 이재명 대표 네. 그리고 뇌 일부에는 한동훈 예,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반국가 척결. 세력 네. 예, 그래 처단 대상 김건희는 왜 없어요? 네. 예, 김건희가 이걸 지배하는 이 막을 싸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태라 CT를 찍고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그 전두엽 실조증인 것 같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부정선거 운운하는데 그게 음모론이 아니고 근거가 있다는 거 화면에 띄우기까지 해서 화면에. 아니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거 증거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네. 이제 그거 유튜브들이 화면에 띄우는 이상한 소위 그 투표용지 바꿔치기했다는 거 등등을 증거라고 머릿속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동물과 다른 것은 전두엽이 활성화됐기 때문인데 네. 그 전두엽이 화석화된 어떤 지점에서 사고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정선거 아니다,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안 믿는 거죠. 그 화석화된 지점에서 사고가 끝난 것 같아요. 중독이죠, 중독.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 3가지 중독에 걸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아무튼 한쪽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 이거는 대통령 윤석열의 오랜 친구가 내가 아는 윤석열이 아니다. 이처럼. 한쪽이 무너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순이 두 여전사님 팩트로 후드려 주시네요. 후드려 팹니다. 팩트로. 네. 과방위 두 전사님들인데 YTN KBS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네요. 우선 KBS는 이제 공영적 구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 MBC와 JTBC 등 예.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이것이 언론이다, 이것이 방송이다를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KBS도 마지못해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YTN은 사형화된 이후 예.
저는 제가 본 모니터한 바에 따르면 YTN이 제일 윤석열의 허무맹랑한 주장, 네. 가짜 뉴스. 윤석열이 본인이 가짜 뉴스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짜 뉴스를 막 네. 살포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시간 방영한 것이 YTN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문제라 지금 YTN의 사형화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형화 과정이 불법적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해서 YTN은 들여다봐야죠. 네,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김현 의원님. KBS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그래도 내부의 구성원들이 예. 투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창이라는 치사 기획창이 있습니다. 기획창에서 그 내란 관련한 보도를 막고 못하게 한 거를 이제 어쨌든 싸워서 보도를 하고요.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오늘 최성목 직무대행이 거부권은 행사했지만 그 공영방송 수신료를 옥죄해서 예. 낙하산 사장 내려보내서 윤건희 방송을 만들려고 했던 공영방송이 어쨌든 제때에 실현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막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파우치 박장범 앵커도 그런 이제 내부적인 상황 그리고 바깥의 상황을 다 무시하지는 못하고 네. 적어도 뭐 이렇게 특종이나 예. 단독은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그 허무맹랑한 지금 네. 앞서 얘기했던 YTN 같은 그런 보도는 조금 피하고 있어서 그나마 네. 조금은 이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있어서 최근 그 시청률을 보면 MBC 수도권에서는 MBC가 높고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MBC하고 KBS가 좀 비슷한 상황이고 JTBC가 그 뒤를 잇고 있어서 네. 뭐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나쁜데 지난주만 해도 김의철 전 사장이 그 해고된 게 불법이었다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된 결정인데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사인해 가지고 내쫓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불법 아닙니까? 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 불법이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한 불법이 아닌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기준이 생각해요. 본인의 행위는 적법한 거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무지하게 했잖아요. 예? 그거가 헌법상에 보장된 권한이듯이 자기는 걸리고 예, 국회에서 남이- 탄핵하는 것도 네. 헌법상의 국회의 권한이에요. 예? 적법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 그런 적법한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반국가적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면 법치고 자기가 하면 자유민주주의고 남이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처단해야 할 대상입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철 들면서 철 안 들었어요, 그 사람. 제가 잘 알아요. 철 안 들었어. 나도 안 철이 들었거든.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철이 빠진 거 아니에요. 철 들지 않았습니다. 자, 헌재 와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얘기 나온 김에 헌재에 가서 윤석열의 오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공손한 태도였네요. 네, 저 이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위 주동을 하고 감옥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구치소로 가기까지 긴 시간이잖아요. 검치 나갔을 때 검사한테 닥달당하고 막 그 과정을 거칠 때 약간 정신이 어리버리해요. 네. 근데 저분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제 구치소로 딱 들어간 어떤 순간
이 모든 게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조사받을 때 검사가 제가 조사받고 나가니까 무슨 여대생이 저렇게 뻣뻣하게 나오냐. 그러니까 시위주동 정도면 잘 얘기하면 자기가 봐줄 수도 있는데 왜 저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내 뒤에 피의자 변호인하고 얘기를 하더니 예. 그래서 제 뒤에 들어갔던 이제 피의자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네. 좀 공손하게 하라고. 예. 근데 그때까지도 그게 안 들어오다가 네. 구치소에 간 어느 순간 혼자 독방에 딱 앉는 순간 확 돌아오는구나. 모든 게 현실. 네. 그리고 내가 했던 헌법재판소를 우습게 했던 말들, 그 다음에 소위 공수처 검사들을 공수처는 삼류사류가 간다고 윤석열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삼류사류 검사들이 윤석열을 체포하고 잡아가고 구치소에 가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공수처 검사한테 조사받는 것도 무서운 윤석열에게는 사실 무서운 거예요. 아, 무섭다. 무섭죠. 무섭고. 그때는 제수복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수복이에요. 예, 검치 갈 때 제수복 입어요. 그러니까 검치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실이 어느 순간 와르르 달려들어서 심적으로 위축됐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검사 출신들이 검사한테 조사받잖아요. 못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못 견디겠죠. 네. 그 경험이 많고 그 노련한 법률가들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뭐 맞는 말씀, 네. 말씀. 네. 저는 단연간 피의자로 살고 있잖아요. 검사한테는 항상 뻣뻣합니다. 검사한테는 항상 건방지고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시집 읽고 뭐 너는 잘했냐 하고 대거리도 합니다. 욕도 합니다. 싸우기도 하는데 판사한테는 항상 양복 입고 공손합니다. 겸여존하고 같이 갈 때도 꼭 양복 입게 하고 양복 입고 공손합니다. 요 작전은 아니었을까요? 저기 판사한테는 좀 잘 봐주십시오. 이게 내가 사실은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늘 얘기한 게 다 사실은 베일에 가려 있을 때는 네. 대통령에 대한 뭐 일종의 연민의 그 보수 진영에서 극우 진영에서는 연민의 정이 있는데 오늘 처음 나옴으로 보였어요. 인해서 그걸 본 저 내용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실시간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로도 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저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다 해놓고 남 탓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저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네. 윤석열의 오늘 저 모습이 네. 정말 비루하게 이룰 데가 없는 네. 물론 얼굴은 좀 깨끗한데 정말 밥 먹다가 나오는 듯 됐어요, 그렇죠. 정말.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지금 국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른 시각에서 보잖아요. 네. 저 사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국민은 네. 극우적인 분들이에요. 자기 지지자. 윤석열을 보고 폭동까지 일으킬 네. 각오가 돼 있는 정광훈류의 국민들. 그런데 윤석열 저자가 오늘 보인 예. 그 헌법재판관도 우습게 보고 예. 헌재 위에 윤석열 있다. 법원 위에 윤석열 내가 있다. 다 시킨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공손하게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계시면은 뭐 답변을 잘하겠다 이 말도 계시면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손하게. 저 때문에 더 바쁘신 와중에 저 때문에 얼마나 그러면 더 이제 바쁘십니까? 저기도 자빨되는 겁니까 윤석열도? 그렇죠. 그러면 그 윤석열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생각한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네, 저는 제가 만약에 거꾸로 이제 일제 시대 독립운동하고 들어간 애국지사가 네. 갑자기 법정에서 판사에게 일제 시대 판사에게 굽신굽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을 보고 그 극우적 지지자들이 윤석열이 공손하고 태도 좋다 이럴 뿐 한 명도 없고 아하.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 지금 예.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예.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우두머리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예, 그럴- 보수층이 많다. 고난도 연기입니다. 감형받으려 하는 거죠. 판사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교정당국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서 외부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금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 방문을 위해서 사전 허가를 받았는데 어떤 병명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곧 복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라이버시라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저것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네. 어떤 사람은 뭐 10년 이상 살면서도 짱짱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며칠 됐다고 저렇게 건강 이상 아니 근데 사실은 호소합니까?
저게 이제 그럼 교정 당국과 협의를 끝냈다 그러면은 법무부 차관은 사전에 그러면 알고 있었다, 그럴 수도 허락해줬다 이런 있죠. 건데 네. 통상 검치를 나가든 아니면은 재판 받으면 들어가서 네. 거기에 교도소 안에도 구치소 안에도 의료진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거기 거기서 판단하죠. 하고 그러고 나서 심각하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다, 그럼 외부 진료를 가는 건데 지금은 그 과정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특혜를 지금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지적을 받을 만하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왕 네. 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잘못하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았다,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재판관 앞에서의 그런 태도들도 예. 부정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는 쪽지를 주지 않았다, 뭐 예. 김용희 의원이가 한 것 같다, 계속 다른 거부하고 사람이 한 것 같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회피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특권을 누리는 저런 태도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고, 정말 참 윤석열 했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공수처에는 안 알려줬나 보죠. 네, 안 알려줬어요. 공수처는 구치소로 갔다가 도로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도로 되돌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정 당국하고 지금 구치소하고 이 정도 얘기가 안 되는 걸까요? 그 가까운 거리인데 우리가 가는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구치소 그래서 뭐 하고 이건 있나 좀 경호실 보고 싶습니다. 차장 예. 지금 김성훈 차장. 예, 체포영장 거기를 빨리 거기가 체포하고 문제가 구속 있는 시켜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저 법을 위반하는 내지는 법을 초월하는 행위로밖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개 경호실이 네. 움직이면 그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가 무슨 뭐 해군 어쩌고 뭐 어디 함대 가서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의 일정은 국방부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호실에서 답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경호실이 일정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호처장 대행이 예.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네.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서울구치소로 가서 계속해서 24시간 예, 경호를 예, 하고 있고 예. 지금 저 그것도 하고 있는 헌재까지도 거죠. 예. 네. 경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세팅 아마 경호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예. 경호처 중심으로 그리고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공수처에 안 알려줬다는 건 아직도 이게 내란 세력이 그럼 최상목 작동하고. 직무대행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됐을 거 아닙니까? 보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안 됐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도 그것도 사안이면 확인해야 되는 법무부는 문제인데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되고 최상목 대행도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최상목 대행은 알아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최상목 대행 오늘 저희 과학기술인 정보통신 신년할애에서 만났거든요. 거기 왔어요? 네, 왔었습니다. 네. 예. 의원님들 좀 최상목 좀 혼내주세요 얘기했는데 저 오늘 만나서 왜 겁권 행사했냐고 그럼 물었습니다. 김현은 분명히 혼냈을 거예요. 내가 알아. 네. 수신료 통합징수. 자 일반인은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게 구치소 아닙니까? 죄인인데 이렇게 편한 대로 병원 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아무튼 헌재에 나와서 자기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부인하고 나 모른다 계속 얘기합니다. 남 탓까지 했죠. 네, 남 탓을 계속했는데 그런데요. 왜 아까 그 뇌 문제까지 얘기했는데 왜 윤석열은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왜 그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 예전에는 가짜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적 가짜 뉴스, 네. 내란 선전 선동 뭐 이런 거 다 가짜 뉴스 플러스 악의적인 건데 예전에는 어디선가 예, 그 악의적 가짜 뉴스가 유포돼요. 예, 그럼 그게 일부 보수 언론의 지면을 타고 그렇죠. 그게 보수 정치인의 입을 타고 네. 다시 확대 재생산돼 예전에는. 주로 그랬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극우 유튜버가 끼고 예. 커뮤니티가 끼고 예. 그리고 누군지 모를 저는 그 제작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누군가 모를 아예 예, 만드는 공장. 예. 그 가짜뉴스 공장이 있고 이번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거기에 가장 큰 스피커가 됐죠. 스피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동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습격한 이 폭동 사실은 지지자를 대통령이 선동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싸우라고. 그렇죠. 그리고
2030들 보면서 나는 힘을 얻는다고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항권 얘기도 이게 곁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윤석열이 시작했고 정광훈이 받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폭동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말했던 말이야.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은요 4.19 같은 혁명과 같습니다. 공수처도 해체시킬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해체시킬 수 있고 방송국도 다 해체시킬 수 있고 헌법도 다 바뀌어버리고 체제도 바뀌고 국민 저항권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저항권을 드디어 선포한다. 서부지법 안에 애국 국민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야! 밀어! 이게 혁명이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야, 국민저항권이야, 씨! 판사 어디 갔어? 뭐가 죽겠다고 지금 난리야. 대통령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예요. 대통령 내놔! 씨발 이제 보수가 민주화 운동하기 위해서 보수가 야 이게 민주화잖아. 야 좌파를 니들이 말하는 민주화잖아. 건동을 투입대로 사례만 체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동을 투입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도로에 관여할 수 있고 특수 운동 구성과 있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검거하셨어요 저를. 군중심리에 밀려서 올라가다가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이 왕이니까 이걸 이제 집행을 해서 3개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려준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주일 안에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판사님 잘 들으세요. 판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귀를 씻고 와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정광훈 목사의 말이 윤석열 입에서 나올 때 너무 충격받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실행 파일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니까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저기서 계획은 다 세우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의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믿음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믿음대로 안 된 장면을 목도했어요. 여러 번 봤죠. 예, 그리고 오늘도 목도했어요. 네. 오늘 윤석열이 헌재 나간다고 네. 심지어 청와대의 직원이 네. 대통령님 가시는 길에 골목골목 지켜달라. 뭐 문자를 돌렸죠. 문자를 돌렸잖아요. 상상명 그런데 행성관.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관저 앞에서 몇 명 없었어요. 그렇죠. 관저 앞에 100만 명만 모이면 네. 뭐 관저 앞을 에워싸서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외쳤는데 몇천 명도 없었어요. 예. 몇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명이 있는 날이 있었고요. 가장 많은 날도 한 1, 2만 명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없어요. 말 안 듣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알고 계속 체포영장이 나오고 구속영장이 나오고 이게 윤석열의 말이 전광훈의 말이 사실과 다르구나. 이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이구나. 이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서서히 깨달아가는 중일 거고. 그럴까요? 예, 그 변곡점은 법원이 66명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66명 네. 구속영장 청구한 전원 구속시키면 시작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이다. 죄가 적지 않습니다. 매우 중합니다.
그럼요. 저게 이번에 보니까 1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 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지금 현장에서 그 폭력 행사한 사람들은 무조건 징역 이게. 징역형이 징역이죠. 네. 그리고 재판도 길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 법원 행정처장이 방송에서 된 것보다 10배, 20배, 30배 더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 이번 그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친위 쿠데타죠. 그러니까 독재를 꿈꾼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고. 근데 저는 뭐 윤석열이 총통제를 꿈꿨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김건희 통일 대통령도 머릿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추측을 네. 하는데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10월 유신 네. 100% 성공했잖아요. 네. 12.12도 우여곡절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종의 친위 쿠데타. 예. 그것도 근데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 이 상황에서 전부 다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비상계엄을 뭐 2시간 몇 분 만에 해제했다고 와 함성을 질렀지만 그 순간 친위 쿠데타의 실패네? 그럼 누가 더 긴장했을까요? 윤석열과 그 일당. 네. 더 긴장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거의 전부 상층부가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이에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저께 행안위 할 때 보면 여당 의원이 왜 경찰이 저렇게 소극적이냐. 그렇죠. 서부지역 난동에 대해서. 네. 그 장면 진짜 소극적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경찰의 수뇌부도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집회자들하고 잘 지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까지 여당이었고 어제까지 그 집회 보호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깐깐하게 굴고 경찰이 네. 그랬다가 태세 전환을 확 해서 이제 윤석열 세상이 끝났대. 이게 인간의 뇌가 그렇게 안 잘 되잖아요.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엇박자가 여기저기서 나고 있는 거죠. 경호처에서 끝까지 거부한 것도 그런 그렇죠. 취지고요. 대통령이니까.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수뇌부도 사실은 윤석열이 다 임명한 사람들. 그래서 걱정들도 많으시고 저도 걱정이 되지만 네.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다시 리포맷되면 네. 법을 기준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게 그게 정상이에요. 민주국가고 이게 법치주의죠. 오늘 과학기술 방송통신 신년회 갔는데 영상을 제작해서 틀잖아요. 예.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윤석열이 없었겠다. 네. 지웠어야지. 없습니다. 화면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네요. 제가 딱 보면서 야 대단하다. 네. 최상목하고 유상임 장관만 나오는 거예요. 예. 최상목이 뭘 했다고 과학 최상목이 나와요? 나오더라고. 화면에 나와요. 그런데요.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구속영장 기각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또 걱정이라고. 그 5명 영장 청구됐는데 3명 기각된 네. 거 말이죠. 네. 그분들은 저 밤에 난동 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낮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분도 엄청나게 엄청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네, 겪어야 그래도 됩니다. 겪습니다. 네, 네. 영장이 다시 재청구될 수 있고요. 친구 따라서 한번 법원 갔어요. 네, 한 3, 4년 동안 아까 우리 지나오는데 경찰차 쫙 에워싸 있어요. 서부지원. 네, 서부지법. 네. 네. 아직도 그 흔적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사실 초선들 연락 싸우라고 하잖아요. 네. 19대 때 연락 싸운 사람들 어떻게 됐냐. 다 재판 아주 크고 작은 걸로 다 재판 받았어요. 그런데 저 막 두 싸울 번 때는 받았어요. 당이 막 해줄 것 같죠. 안 해죠. 나중에 국정원 싸움.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은 홀로 고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네. 좀 알아두세요. 좀. 검사 앞에서 가만히 철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했나, 내가 왜 태어났지, 막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전과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재판정 끌려가잖아요. 그럼 또 그 생각을 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네, 친구 따라 법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3년 동안 반성하실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절대 이 사람들 선처해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 내란 공범들 그리고 동조자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극우 유튜버만 보셨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선동한 게 아닙니다. 이게 더 문제인 것이 아니 지지자를 선동해서 사법부를 습격하는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부정, 사법 시스템 부정이 컸어요. 그런데
자, 대통령실은 뭐 했습니까? 내각은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했습니까? 보수 언론은 뭐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폭동 조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외려 그 유튜브 지금 10군데 저희가 예. 고발한 10군데에 권영세 의원이 선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정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신고 안 해도 뭐 요번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벌금 내가 내줄게. 근데 내가 뭐 가자 할 수는 없고.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최고의 최고. 자, 윤상현 의원 열리라고 있습니다. 저 훈방 될 거다. 네, 훈방 됩니다. 저 말을 듣고 이 말 하나가 저게 윤상현이 하는 말의 의미와 예. 받아들이는 의미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저희들의 경험인데요. 저희가 제가 서대문 구치소 있을 때 네. 그때 밖에서 막 와 소리가 나요. 예. 그리고 일부가 야 우리 이렇게 돼서 풀려날 수 있대. 그런 그 희망이 모두의 가슴을 휩쓸어요. 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 그동안 별일 없으면 훈방될 거다. 그냥 한 말인지 그냥 한 모르지만 말일 수도 있고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립서비스라면 정말 나쁜 정치인이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그때 그 전화를 저 얘기 나온 다음에 경찰에 이제 연행이 전화. 되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지인이. 강남 경찰서장한테. 근데 3번 부재중 전화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미국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책임 안 져요. 석동현 변호사가 벌금 내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벌금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 몇 천만 원씩 나올 텐데요. 네, 그리고 돈이 있다 그래도 내주면 증여세 또 내야 되고. 네. 그거 복잡한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이 도와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네네. 그게 다 그거 기부 행위가 돼요. 예, 유튜버들이 도와줄 것 같죠. 유튜버들 돈 많이 벌었잖아. 뭐 슈퍼챗 받고 기부금 많이 받았잖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안 도와줘요, 절대. 이 오롯이 본인께서 오롯이 극우 유튜브를 보고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변호사 사서 돈 내고 이렇게 끌려가고 그래야 됩니다. 몇 년 걸렸죠? 6년 걸렸죠. 6년 걸렸죠. 그렇죠. 몇 년씩 가죠. 자,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버 한 몸입니다. 자, 정광훈과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 한 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머리에서. 자, 석동현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동죄로 좀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또 그 사람들은 또 잘 빠져나갈 거리요. 윤상현 의원 막 빠져나갈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석동현 변호사 내가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일반적인 얘기, 의례적인 얘기.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재판을 받더라도 자, 법률 기술이 있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는데 나 유튜브 보고 한 번 왔는데 친구 따라서 한 번 왔는데 그런 사람들 선처 못 받습니다. 폭력을 썼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모르고 이번 계엄 과정에서 유튜브 보다가 욱해서 왔습니다. 나라 아니, 사랑하는. 근데 욱해서 와도 소화기를 들고 깨고 네. 그다음에 7층까지 올라가고 그런 거는 그러면 법원을 지금 네, 그거 침공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공공 장소를 진짜 저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이 크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 믿음. 내가 이렇게 백골단. 해도 내가 백골단. 이렇게 해도 훈방될 거라는 믿음. 네.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 네. 그런데 실제로 안 도와줍니다. 네. 자, 국민의힘 미디어 특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를 저희 KBS에서 라디오 할 때 매일 저를 고발하던 곳인데 몇 번 고발당했어요 그때? 방송한 날보다 더 많이 고발됐어요. 한 해에는 매일 고발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수 성향 누리꾼들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가져와서 또 가짜 뉴스를 만들고 비판합니다. 그 미디어 특기가 이상해요, 의원님. 네 맞아요. 그분은 우리 그 키세스 시위단을 조작해가지고 예, 그게 극우 시위단처럼 해갖고 글을 또 올렸어요. 미디어 특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극자 유튜버가 지금 폭동을 사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들을 수는 있으나 그 얘기를 듣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감옥 가실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 2030 남자들이 또 이거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당장 가르쳐야 돼요. 당장 못 보게 해야 돼요. 진짜 못 보게 해야 돼요. 왜냐면 네.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명 나도 또 거짓말을 해요. 계속. 이때부터는 이게 이제 저희가 유튜브 모니터를 할 때 네. 처음에 그 예를 들면 A라는 안 좋은 신문이 네. 신문인지 뭔지 모를 신문에서 네. 뭐 지금 선관위에서 중국인이 뭐 99명 잡혔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중국인 해커 부대 해커 90명이 예. 어 미군 부대에 잡혀갔대요. 잡혀갔다. 그런데 네. 그게 선관위가 아니라고 발표를 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극우 유튜버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잡아서 예. 가중 처벌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에서는요. 선거 아니, 종이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 국회에 갔더니요. 국회에 갔더니 버젓하게 이렇게 예, 의원회관에 다 배달돼. 공짜로. 그러니까요. 자, 중국인 간첩들을 99명 체포해가지고 선거연수원에서 지금 그 체포했다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그래도 대충은 좀 사실과 거짓말을 섞는 게 가짜 뉴스인데 네. 저건 100% 가짜 뉴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사진 나갑니다. 불법 조업 중에 체포된 중국 선원을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선관위 불법 선거를 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해커로. 해커로 만들고 근데 너무 간첩으로. 해커 같지도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말도 안 되는데 저걸 가지고 또 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돈을 막 보내줘요. 거짓말을 극악하게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보내줍니다. 요걸 어디서부터 지금 일단 왜 저거 처벌 안 세무조사부터. 합니까? 일단 세무조사부터. 한교안 전 총리도 이걸 또 인용해가지고 네. 사실이라면 그분도 많이 아파. 믿기지 않는 이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일이라며 네. 90명은 지금 어디 있나 이렇게 없다. 이제 칼럼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해서요. 저희가 광고도 어마어마한 광고를 지금 이 스카이데일리에다가 싣습니다 지금. 정부 광고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정부 광고도 있고 은행 기업 광고도 광고. 있고 예. 기업 광고도 있고. 이거 누가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예.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게 이제 특정 종교와도 연결이 돼 있다는 내용도 있고. 특정 종교 출신의 지금 예, 그 사람이 있다는 거고 예, 정보기관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 개연성. 근데 이게 왜냐하면 2011년도에 예. 이 매체가 원래 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면 잘 아시다시피 네. 이명박과 박근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화해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발단이 민간 영역에서 시발단, 그다음 국정원은 댓글 공작, 제가 재판받았던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론을 조작해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거를 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알겠다. 그렇죠. 매체 N, D 뭐 그런 게 다 그때 생겼어요. 네. 그때 정부 광고 국정원에서 밀어주면서 돈 주면서 그때 광고에서 뭐 한국 지금 푸른 뭐 그렇게 생겼어요. 스카이데일리 광고는요. 네. 유력 언론사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를 지금 맞습니다. 지면 면마다 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곧 뭔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그 얘기하니까 나도 든든해. 저 가짜뉴스 계속 쫓고 있는데 저걸 왜 내버려 둡니까? 돈으로 연결된 극우. 자, 극우 보스들은 다 돈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사람들 가짜뉴스 만들 때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있다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경호처 경호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갈 것 같고요. 내일이나 모레도 또 헌재 다시 참사라고 오늘 해야 되나요? 23일 있죠. 출석할 가능성이 21, 23. 있습니다. 23일 날 내일 모레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화목 그러니까 이렇게 이진숙도 목요일이잖아요. 네. 이진숙도 목요일입니다. 류희림 신속심이 남발하더니 저런 뉴스는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방통위는 이진숙 탄핵 선고가 네. 23일입니다. 1월 23일. 예. 예. 그러면 뭐 저희는 인용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지만 예.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로 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열일하시는 거 아는데요. 더 애써주세요. 두 분이 있으면 든든하니까 두 누나들이 방송, 우리나라 방송통신 언론이 제자리로 오는데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네, 두 분이 있어야 KBS도 MBC도 또 YTN도 제자리에 설 것이라고 봅니다. 자, 2배, 3배 일하는 최민희한테 더 많이 일하도록 우리가 좀 금전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민희만 있나요? 또 김현도 이 누나도 도와줘야 됩니다. 민생을 위해서, 안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방송과 언론이 바로 서기 위해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김현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통위도 좀 제대로 바로 세워주시고요. 저희 진짜 불법적으로 방송을 망가뜨리는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이진숙 네. 23일 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 골라도 네, 골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친이 쿠데타가 복잡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라도 그런 사람을 미리 고른 것 같아. 그런데요. 네. 골라도 그런 사람을 골랐는데 한 명도 윤석열한테 충성한 사람 없다. 지금 아니 있죠 누구요? 변호사 있잖아요. 차기환. 아이고 저 사람이 충성할 것 같습니까? 수임료가 그때 7억인가 걸었었잖아요. 7억인데도 못 구한다라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네네네. 저분한테는. 근데 저분은 또 박문진 이사예요. 근데 박문진 이사가 저렇게 변호사 안 되죠. 그래서 그만두십시오. 차기환 씨. 그만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박문진 이사, 공영방송 이사 그만두십시오. 예. 그쪽 분들은 도대체 염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자, 경호처에서 지금 윤석열 씨 독방에 경호원 한라인 비상배를 요청했다는 채널의 단독 보도 말씀드립니다. 경호처에서 독방에다가 왜요? 경호원 불러달라. 교도관은 뭐 하고요? 교도관에 24시간 있죠. 보호를 받는데 경호원들이 들어가고 싶은가 보죠. 그냥 시키려고. 뭐 가지고 들어가나요? 그러면 왕이니까 그냥 들어가나? 왕이니까 수발들 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물 떠달라고 이렇게 네. 벨 누르려는지 아직도 뭐 식당에서 벨 누르면 누가 와가지고 물 들고 오고 그거 생각하시는가 봐요. 태세 전환이 잘 안 돼요. 안 되는가 보죠.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의원께서 우리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물밑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으니 두 분이 가시면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그리고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빵진숙 탄핵 이후에 우리 또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진숙 같은 사람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지 시대가 얼마나 역행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